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35편째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인성 공식을 7개의 기둥으로 조립을 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오늘 그 4번째 기둥 조직의 특성 계속 이어서 말씀 올립니다. 오늘 소제목을 조직과 사람 프랙탈 게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프랙탈 게임이란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같은 문양과 동작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현상을 프랙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과 사람이 어떠한 형태이길래 프랙탈 게임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조직과 프랙탈이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연 또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눈을 현미경으로 본 결정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 수많은 이런 그림들이 이런 결정체들이 같은 모습으로 반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프랙탈이라 그러고 또 여기 요런 같은 문양으로 이렇게 어떤 물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되면서 큰 전체를 이루는 요 모습을 프랙탈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크게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이것도 화려한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 자, 요런 모습, 보십시오. 요런 모습들이 끝없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직과 연결시켜 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조직이 짤조와 짤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를 본다 그러면 여기 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요거 실사와 요걸 또 차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 차. 그래서 중차대 하단 말을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설명을 올렸어요. 실사와 또 차가 합쳐져서 짤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조직 역시도 같은 현상, 같은 동작의 반복이다 해서 프랙탈 구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조직과 프랙탈은 같은 의미, 같은 동작, 그리고 다른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의 특성을 지난 시간에 7개의 큰 기둥으로 다시 또 구분을 해놨는데요. 조직은 사람이다라는 말 속에 조직의 특성이 그대로 녹아있다. 법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는 법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명칭을 지었고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을 가만히 보니까 7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 가정, 학교, 국가 보니까 똑같이 사람의 7가지 작동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조직을 법으로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해서 법인이란 단어가 나왔다 했어요.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짧게 줄이면 바로 법인이 됩니다. 이 법인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 몸을 모방해서 만든 전략적 단어다. 그래서 생체 모방 전략이라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법인의 7가지 조직의 7가지 특성은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 생존 경쟁을 하고 부분과 전체가 일치하고 신진대사를 하며 협조 공생을 하고 정보 전달의 기본 틀을 갖추고 있으며 종을 번식한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 갖고 있는 7가지의 공통 특성입니다. 이것을 제가 차분차분 풀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오늘 그 계속된 시간으로서 이어서 이러한
조직을 또는 법인을, 사람을 우리가 구분해서 해석한다, 분석을 해서 사회의 어떤 분야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우리 정신세계와 행동세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걸 잠깐 보죠. 여기 조직 영역, 조직 특성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기업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의료산업에서, 영업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또 같은 맥락으로 대학 입시에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조직의 특성을 공부를 하고 몸에 익힌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 가든 자기가 뜻하는 바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큰 경기장에 들어가는 선수가 축구 시합을 뛰기 위해서 축구의 룰과 규정을 알아야 되듯이 이러한 엄청난 각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이 경기장에 임하는 그 선수가 그 경기의 기본 룰과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룰이 뭐냐? 조직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시게 되면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정치, 연예, 교육은 물론이고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내 자신을 나의 숨은 지혜와 기술을 지식을 어필을 해서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인 열쇠가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심각한 모습으로 공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직의 7가지 큰 특성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35편에서는 조직과 인간의 유사성이 어떠한 상태로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보세요. 인간을 유기체라 그러죠. 보통 생물이라 그러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생활 속에서. 기업은 생물이다. 정치는 생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이 유기체만이 가지는 특성이잖아요. 돌에는 감정이 없잖아.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에는 감정이 있어요. 그걸 유기체라고 하죠. 인간이 대표적인 존재이긴 합니다만 유기체와 여기 조직을 비교해서 보면 최초의 구성인자는 인간은 난자와 정자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모여서 세포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직에서는 최초의 구성인자가 이질적인 개인이에요. 서로 질이 다 달라 되어가는 꼴이 다른 인간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최초의 구성인자. 두 번째, 명칭은 유기체는 우리 인간은 유기체라고 얘기를 해. 유기체. 그리고 조직은 이걸 조직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대외적으로 드러내죠. 세 번째, 기본 성장의 힘. 인간 우리 육체적, 정신적 성숙은 유전자에서 비롯되어요. 유전자가 기본 성장의 힘이고 그런데 조직에서는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밈이라는 단어는 MEME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매매라고 읽지 않고 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됐어요. 한 20, 30년 됐나요? 저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학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밈이라는 말의 뜻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 유전자가 주는 영향, 유전자가 주는 영향 이외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그것을 밈이라고 했어요. 유전자는 정자, 난자가 합쳐져야
수정이 됐죠. 수정된 뒤에 임신, 출산, 그 이후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는 그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자란 아이, 미국에서 자란 아이, 또는 아프리카에서 자란 아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듯이 자라나는 환경 때문에 성장된 모습이 완전히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 틀려진 모습에 영향을 미친 유전자를 제외한 모든 요소, 그거를 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요즘에는 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흔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 개념을 아시면 좋겠어요. 유기체의 기본 성장의 힘은 유전자, 조직의 기본 성장의 힘은 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직접 운영 체계는 인간은 신경이 우리 몸은 신경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서 정보를 전달하죠. 그런데 이 다음 단계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간접 체계라는 게 있어요. 간접 운영 체계. 신경으로 연결된 세포끼리의 연결고리가 있는가 하면 연결되지 않은 신경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끼리 연결된 신경 외에 이 세포가 옆의 세포한테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전달할 때 신경을 통해서 전달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물질을 내뿜어서 이 뿜어낸 물질을 옆에 있는 세포가 받아들여서 아, 무슨 상황이구나 하고 대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곧 보이지 않는 물질로서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 물질을 호르몬이라 그래요. 호르몬. 그래서 인간의 몸은 신경과 호르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신경과 보이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근데 조직에서는 매트릭스, 상하 구분이 있죠. 들어가면 신입직원, 그 위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사장, 회장 이렇게 상하 조직이 있고 옆부서 예를 쉽게 판매 1부, 판매 2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짜여진 조직이 있죠. 그걸 매트릭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조직, 사람의 호르몬 같은 것을 조직 분위기라 그러고 이걸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컬처라고 해요. 컬처. 조직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유기체는 신경과 호르몬으로 그리고 조직은 조직 매트릭스와 조직 문화로 연결되어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조직과 인간은 작동 원리가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잠깐 생활 속에서 한번 예를 다시 들어드리면 저기에 큰 공장 굴뚝이 있어요. 굴뚝에서 플라스틱을 태우면 그게 플라스틱이 타면서 다이옥신이라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눈에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그게 공기를 타고 우리 몸에 와서 우리가 호흡을 해서 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몸을 해친단 말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해를 끼치는 게 있고 또 숲속에 가면 좋은 숲속의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상쾌해지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좋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거를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묶어서 환경 호르몬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호르몬 하는 단어의 개념이 그것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단어이므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장수단
인간의 유기체 성장 수단은 유전자가 복사되어서 몸이 점점 커졌죠. 조직은 조직을 확대해 이만큼 큰 회사 만들었다가 부서를 늘리다가 분사해서 또 더 큰 조직을 반개 회사를 만들고, 그게 조직의 성장 수단이고요. 조직의 발전 수단은 유전자가 점점 그 기능이 진화가 되면서 인간이 발전을 한다 그래. 발달을 하죠. 하나, 조직에서는 조직 문화, 보이지 않는 조직 문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발전 여부가 이제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발전 수단은 문화 진화이고, 유기체의 인간의 발전 수단은 유전자가 진화한다. 요거는 조직의 특성 편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 전달될 것입니다. 여기 유기체의 발전 동력은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조직에서는 개개인을, 아까 조직의 구성이 이질적인 개인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질적 개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확대되어야만 조직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조직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놓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하고 기술 전수하고는 개념이 달라야 돼요. 기술을 가리키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술 전수라 그래.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을 강사라고 해요. 강사. 하나, 개인 역량을 포함한 사람의 인성과 사고체계의 틀을 한 단계 높여주는 작용을 교육이라고 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교육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와 강사는 구분이 되어져야 돼. 이것이 제대로 구분되어질 때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 사회에 임하지않은 바가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조직과 인간의 유사성 알아보았습니다. 제35편의 결론입니다. 제가 조직의 특성 7가지를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항목별로 설명하기 전에 오늘 조직과 인간의 유사성과 조직의 특성을 공부해서 사회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드린 이유는, 그 바탕에 이러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다음 강의부터 전해드릴 조직의 특성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특성, 35편의 결론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 가정, 학교, 사회, 국가는 또 다른 나예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서 어떤 행위를 했다, 엄청나게 멋진 일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그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그것을 옆으로 전달하지, 대한민국에는 5천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인 박완순이 이러한 일을 했구나, 그 개인이 훌륭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 생활 속에서 본다 그러면 하얀 쌀밥이 있어요. 하얀 쌀밥에 콩 3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무슨 밥이라고 부릅니까? 이건 콩 3알이 들어간 하얀 밥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콩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조직의 특성이고, 모든 사람이 조직을 인식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곧 내가 속한 가정이 하는 일이요, 학교가 하는 일이요, 나 출신 학교가 하는 일이요, 내가 속한 사회, 내가 국적을 둔 그 나라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조직의 무서움을, 조직의 중요함을, 조직 특성의 기본 룰과 규정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이유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모르시고 기술, 지식 아무리 가지고 계셔봐야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줄 가정, 학교, 사회, 국가는 여러분 원하시는 것만큼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7가지 원칙에 작동된다. 무엇이?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조직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인조인간, 즉 법인이라 그랬죠. 법인, 법으로 인정된 인간이다. 기억하시죠? 이 조직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법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수련 과정이에요. 왜?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주변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혼자 매일 산으로 둘러 뛰어보면 내 스스로의 관계 속 품격이나 내가 깨쳐야 될 조직의 룰과 규정을 내 몸에 체득화시킬 기회가 완전히 없어요. 수련 과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련 과정에 들어왔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며, 그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조직의 특성을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이 사회 리더, 정치인들이 조직원들한테 끝도 없이 반복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프랙탈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종의 수련 목표는 나이값하는 인간 완성입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사회의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여기서 8, 90년, 100년을 사시다 갈 때 과연 조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조직의 작동 원리 속에 들어가야 내 품격을, 내 나이값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취업, 승진,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의 특성을 알고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특히 이 조직의 특성, 인성의 7기둥 중에서 4번째 기둥, 이렇게 애착을 갖고 강조 또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오고 몸으로 익혀서 훈습이 되어야만 내가 하는 일이, 하루하루 보내는 내 생활이 나의 생존력으로 작동을 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활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존경받고 자식들에게 우리 사회의 지혜를 전달하는 격대 교육의 주인공으로서 품격을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 박인공사 여러분, 탄생에서 임종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조직의 특성을 알고 익히는 것이 조직원의 기본 임무이며 나이 들어감에 느끼는 생의 환희요, 진정한 나이값하는 핵심임을 깨닫는 지름길입니다. 30년 된 우동집에 많은 분들이 우동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오듯이 나이 70, 80, 90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내 생활에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라고 물어왔을 때 내가 내려줄 지혜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이값하는 우리 사회의 어른이라고 스스로 자부심 느끼기도 어렵겠지만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이
어차피 같다 하면 그 생활이 나에게 존경 그리고 나이값 지혜를 축적해 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박완선 인성TV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